충북 히말라야 14좌 원정대가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마칼루 정상에 올랐습니다. 3년간의 긴 공백을 깨고 14개 봉우리 완등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정부가 한약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비염과 허리디스크, 소화불량 치료를 위한 한약도 포함됐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농촌의 유일한 대안인 귀농귀촌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충청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연간 4만 명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과 영월군이 함께 만든 둘레길이 준공 1년도 채 되지 않아 오갈 수 없는 길로 전락됐습니다. 길목이 유실되고 일부는 통행이 막혔기 때문인데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단양군과 영월군이 함께 만든 한 줄기 한 자락 산책로가 개통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단절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길목이 유실된 건 물론 통행을 막는 민원까지 발생한 건데 무엇이 문제인지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단양군 영춘면과 영월군 김삿간면. 충청북도와 강원도에 속한 두 지역은 2년 전 도 경계를 넘어 도보 관광이 가능한 둘레길을 만들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등 32억 원이 투입된 단양 영월 한 줄기 한 자락 사업 산책로입니다. 하지만 준공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오갈 수 없는 길로 전락했습니다. 단양군과 영월군을 잇는 징검다리 구간은 지난 호우 피해로 유실된 후 보시는 것과 같이 1년 넘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곳을 찾던 관광객들마저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사람들이 일로 경치도 구경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지금 사람이 단절이 됐으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같은 시기에 유실된 인근의 징검다리는 단양군이 복구를 완료했지만 이곳의 복구는 왜 하세월일까? 바로 산책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구간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총 3.6km 구간 중 단양군이 2.8km, 영월군이 0.8km를 조성했는데 영월군 구간의 복구 작업이 늦어지면서 통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단양군이 영월군에 단절 구간을 정비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해를 넘겨서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영월군하고 단양군의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던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조차도 지금 모든 게 다 이렇게 중지돼 있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아주 예산의 낭비의 사례가 아닌가. 더욱이 징검다리 넘어 산책길이 연결된 구간의 캠핑장에서는 관광객들의 쓰레기 투기 등을 이유로 통행마저 막고 있습니다. 영월군 관계자는 해당 구간이 사유지인 만큼 토지주를 설득해 통행을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민원 해결 후 예산을 세워 징검다리를 복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양군과 영월군 간 상생협력의 산물인 한 줄기 한 자락 산책로. 시장만 요란한 유명무실 불통길이 되지 않기 위해선 양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 히말라야 14좌 원정대가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마칼루 정상을 밟았습니다. 3년간의 긴 공백을 깨고 14좌 등정 목표에 재시동을 건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데요. 원정대가 히말라야에서 내딛게 될 발걸음 하나하나가 충북 산악사의 새로운 역사로 쓰이게 됩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동이 튼 히말라야 마칼루. 얼음에 뒤덮인 바위산이 절벽처럼 급경사를 이룹니다. 조철이 등반대장이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힘겨운 걸음을 내딛습니다. 캠프3로 진입하기 위해선 이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가장 경사가 센 끊어질 듯한 호흡을 내뱉으며 마지막 힘을 쏟은 끝에 마침내 정상에 오릅니다. 현지 시각 5월 4일 오전 8시 5분. 해발 8,463m의 세계 5위봉을 딛고선 것입니다. 마칼루 서밋. 마칼루 서밋.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 완등에 도전하는 조철이 대장과 원정대는 이로써 기록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지난 2000년 에베레스트를 시작으로 2019년 안나푸르나와 가셔브럼, 마나슬루, 2021년엔 로체와 다울라기리, 그리고 이번에 마칼루까지 충북 최다 등정 기록을 7개 봉우리로 갱신한 것입니다. 마칼루 원정대는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변상규 대장은 조철이 대장과 함께 지난달 8일 네팔 현지로 출국해 조철이 대장의 정상 공략을 지원했고 구운영 담당은 청주에 남아 각종 행정 지원을 맡았습니다. 캠퍼3에서 올라왔는데 정말로 난관이었고요. 거의 포기할 정도로의 크레바스가 벌어졌는데 그 좌측으로 계속 그 공격을 하면서 그걸 극복하고. 원정대는 지난 2021년 다울라기리 등정 후 공적 후원 예산이 중단되면서 3년의 긴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모두들 14좌 원정이 멈춘 줄 알았지만 이들은 불굴의 의지로 마칼루 원정에 나섰고 극적으로 14좌 완등에 대장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원정대는 남은 7개 봉우리 가운데 중국의 2개는 현재 입산이 불허된 상황임을 고려해 파키스탄에 위치한 4개 봉부터 등반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 히말라야 14자 완등은 무엇보다 등반 경비 마련에 달려있다는 게 산악계의 시각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시민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참사는 최고 책임자의 부실한 안전관리로 초래된 사고인 만큼 검찰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시작으로 이범석 시장과 김영환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올해 1분기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크게 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 7군데 가운데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38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500여 명보다 무려 1,170%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청주공항에는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8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특정 한약 처방의 건강보험 적용을 늘리면서 한의원을 찾는 환자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알레르기 비염과 허리디스크, 소화불량 치료를 위한 한약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한의원을 다니고 있는 50대 직장인. 침과 뜸 등 한방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다만 관련 한약 복용은 비용 부담이 커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콧물이나 이제 간질간질한 게 좀 있어서 한약 치료를 좀 오래 받았는데 사실 효과는 있는데 비용적인 부담이 좀 많았었어요.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한방 첩약 대상 질환을 확대하면서 비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 질환 후유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 지난달부터 알레르기성 비염, 허리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에 처방하는 첩약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비염으로 한약을 열흘간 복용했을 때 과거에는 평균 15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4만 5천 원까지 낮아지게 됐습니다. 폭넓은 국민들이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요추 디스크 등 질병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환자들이 많아진 거죠. 한의원뿐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종류에 상관없이 한약 비용의 50%를 환자가 내야 했지만 의원, 병원에 따라 3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첩약 질환 대상 확대로 더 많은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된 가운데 과잉 처방 등에 따른 건보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인구의 자연 증가를 기대하기 힘든 인구 소멸 위기에 농촌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는 것이었는데 최근 이마저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충청북도가 특단의 대책으로 앞으로 1,7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4만 명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양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50만 명 가까이 늘어났던 전국 귀촌인 수는 1년 만에 15% 넘게 감소했습니다. 충북도 3만 명대를 유지했던 귀촌 인구가 지난 2022년 2만 명대로 떨어졌고 귀농 인구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가 새로운 귀농 귀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귀농 귀촌 특화 특구 지정을 신청할 방침으로 특구가 지정될 경우 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해져 지자체의 농지 사용 가능 범위가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농지 내에 귀농 귀촌인들의 임시거주 시설 또는 체류형 농촌 체험 시설 등의 건축 행위도 가능해집니다. 충북도는 이와 함께 유유부지를 활용한 귀농 귀촌인들의 거주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임시거주지, 장기 체류 시설, 실습 농장 등 귀농 귀촌 단계별로 필요한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로 펀딩을 통해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실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증액해가지고 내년에는 2배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착률이 작년 같은 건 39.1%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거고요. 충북도는 이 밖에 이미 시행 중인 도시농부를 통한 일자리 제공 지원 사업 등 2026년까지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 1,758억 원을 투자합니다. 충북도의 이런 투자가 인구 유입으로 직결될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주식회사 NET가 문화 소외계층 아동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지원금 1,000만 원을 초록우산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지역 아동센터와 그룹홈 등 충북 지역 내 아동복지기관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전달됩니다. NET 이태희 회장은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김으로써 미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식회사 NET는 지난 2022년부터 청소년 문화체험 후원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소 경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에서는 동해와 삼척시가 핵심인데요. 오는 2028년까지 수소 집적 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G1 송혜림 기자입니다. 3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 동해와 삼척에 2028년까지 국내 수소 저장 운송 산업에 특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동해와 삼척이 추진하는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해시는 도비 등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북평산단 내 기업들의 수소 업종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컨설팅과 광고비, 재료 등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하는데 19곳이 신청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2억 등 추가 예산을 점차적으로 투입해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150억 원을 투입해 근덕면 일원에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수소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연간 매출 1,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 등 몇몇 기업은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과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인 만큼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한시적 제도와 사업이란 점에서 불확실성도 제거해야 합니다. 정치권도 이 같은 우려 해소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삼척에 또 동해에 지금 지난해 연말 결정된 액화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클러스터 사업이 이것이 기회발전 특구로 다시 지정을 받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회발전 특구로 다시 지정받을 수 있게끔. 동해 삼척시의 수소산업 거점화가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1 뉴스 송혜림입니다.
충북대학교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가 한국교통대학교와의 통합을 전제로 추진 중인 새 교명 공모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700여 명의 학생은 오늘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학의 정체성이 담긴 교명을 변경하는 것은 20만 동문과 160만 도민이 쌓아올린 위상과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교명 후보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는 오는 9일까지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명 후보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두 대학은 협의를 통해 상반기 안에 새 교명을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청주 우암산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우암산 근린공원 20만 제곱미터를 도시 생태축으로 복원하는 이번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위기의 도시공원 중 청주시가 자체 조성한 최초의 공원으로 75억 원을 들여 멸종위기 서식지와 생태학습장,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사천과 복대, 근린공원 등 5개 공원에 대한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을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할 학교는 초중고 6개로 희망학교에 신청을 받아 이달 중으로 선정합니다. 아침 간편식 단가는 1인 1회 기준 4,000원으로 학생 부담 없이 교육지원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운영비도 최대 3천만 원을 학교별로 지원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일선 교사들의 반대 입장에 대해선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캠핑의 명소인 충주 수주팔봉이 오는 9일부터 재해복구 공사에 들어갑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망가진 수주팔봉 하천 부지를 정비하기 위해 국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친수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약 2달간 진행되며 하천 내 출입이 부분 통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주후원회가 마련한 어린이날 행사가 CGV 영화관에서 후원자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영화 관람 문화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오늘 행사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충주시에 3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충주후원회에서 쿵푸팬더 영화 관람과 선물, 식사와 간식 등을 준비해 어린이들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6회 포토원 사진회연전이 오늘 12일까지 충북문화관 숲속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선 50여 명의 회원들이 사계절의 자연과 도시의 풍경, 인물 사진 등 개개인마다의 다양한 촬영 기법으로 담아낸 작품 60여 점을 선보입니다. 포토원은 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사진학 강의 수강생들로 구성된 사진 동호회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7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충남 당진에서 지인에게 필로폰을 받아 일회용 주사기로 2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다시 마약류를 투약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내일은 어버이날이죠. 할 수 있는 것들을 뒤로 미뤄두셨다면 늦지 않게 용기 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